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 옷 색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빨간색, 빨간 맛 예, 빨간색, 바로 빨간 비디오. 좀 다소 야한 에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로 영화의 변천사, 바로 에로 영화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로 영화는 요즘에는 사실 크게 유행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일 때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하기보다는 좀 추억을 되새기는, 그때 그 비디오가 있었지, 어렸을 때 그거 보려고 참 힘들게 빌렸었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추억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에로 영화의 변천사. 자, 우리나라가 1960년대 뭐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러한 야한 문화, 뭐 그런 거가 억압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는 통금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요도 심지어 검열을 했습니다. 너무 허무주의다, 반항적이다, 퇴폐적이다 이러면서 그냥 노래 제목이나 가사가 조그만 문제돼도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야한 비디오는 있을 수도 없었죠. 70년대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억압하는 문화의 어떻게 보면 쇠퇴기.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신군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조금 이제 백성이란다. 국민들에게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약간 우민화 정책,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바로 3S 정책입니다. 3S 정책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S는 스포츠의 S,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SEX, 바로 섹스. 자, 그거 세 가지인데요. 스포츠가 이제 엄청나게 80년대 붐이 이릅니다. 그 프로야구, 그리고 프로축구, 특히 그때 프로야구 엄청났어요. 80년대. 지금 프로야구도 인기지만 그때는 정말 야구장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막 좋아했던 야구팀은 지금은 이름이 좀 다른데 막 빙그레, 뭐 청룡, 뭐 이런 식으로 MBC 청룡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구단 이름이. 그러고 바로 섹스와 스크린이 결합된 바로 야한 비디오, 에로 영화의 붐이 일기 시작했죠. 이제 그전에는 검열이 너무 심하고 야한 영화 자체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검열을 조금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야한 비디오를 국가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야한 비디오는 나오면 일단 대박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억압되었던 성적 욕구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 바로 1981년 작품 육체의 문이 어떻게 보면은 야한 비디오의 첫 시작입니다. 일단 시작은 뭐 시동을 살살 걸어요. 많이 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분이 치마를 올리고 있는 것부터 약간 조금씩 무흐하죠. 소리 없이 열리는, 아니 왜 한문이죠? 육체의 문. 육체의 문이 열린다. 제목 자체가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고 하필 앞에가 침대고. 근데 이 여자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은 국민 엄마, 자상함의 상징 김혜숙 씨. 김혜숙 씨가 젊으셨을 때 이런 걸 찍으시다니. 그때 당시는요, 이게 뭐 야한 영화라고 해서 에로 영화가 막 음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배우들이 뜨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유명한 배우들, 중년 배우들을 보시면 옛날에 에로 영화 한 편씩 거의 다 찍었어요. 이제 계속 포스터 보여드릴 건데 낯익은 얼굴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김혜숙 씨의 젊었을 때 작품 바로 육체의 문입니다. 이게 1981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박친 작품이 1982년 레전드가 나오죠. 요즘에도 에로 영화 하면은 꼭 요 부인이 나옵니다. 부인 시리즈의 첫 번째. 사실 그 전에 자유 부인이 있긴 했지만 자유 부인은 그렇게 뜨지 못했고 바로 말과 이렇게 교류하는 바로 에마 부인이죠. 에마 부인은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에마 부인 시리즈 이게 1부터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에마 부인 13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에마 부인 하나 나온 것 같던데, 예, 에마 부인의 인기는 끊임이 없죠. 안소영 씨. 이제 에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뭐 얼굴도 예쁘고, 이제 그런 무흐한 야한 연기에 타고난 이 안소영 씨의 이제 등장으로 에마 부인으로
엄청 흥행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에마 부인을 아십니까? 이때만 해도 한문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뭔가 포스터가 조금씩 야해져요. 에마 부인 1은 이랬는데 13편은 보면 더 노골적이죠. 여자분이 도발 장난 아니고 남자분 미스터 코리아 이대준까지 이거는 여심까지 공략했네요. 저도 보고 싶네요. 이대준 씨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에마 부인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본보기가 됐어요. 와, 이거 완전 로또다. 에로 영화가 한 번 흥행을 하면은요, 여러분 100배가 100배, 1000배 흥행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에로 영화계 도박판에 뛰어든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에로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에로 영화가 확 뜰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비디오 시대의 시작 때문입니다.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요. 그게 이제 영화관에서 내릴 쯤에 비디오로 만들어져서 비디오 대여점에서 계속 빌려주면서 사람들이 또 보고 극장에서 못 본 사람들이 또 보고 학생들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노력해서 빨간 비디오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에로 영화가 비디오 시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크게 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985년 되면은요, 에로 영화가 엄청나게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1984년 무릎과 무릎 사이. 이것은 이제 작품성까지 같이 간 영화인데요. 이 예고편 보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 말하면서 되게 무흐하고 그리고 여기 이보희 씨, 그리고 안성기 씨, 지금 내노라 하는 그런 배우분들이 찍었습니다. 그만큼 에로 영화가 막 이런 음지에서 그런 야녀가 아니라, 무명 배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약간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 이 이보희 씨 이렇게 오일 바르는 씬만 봤거든요. 제가 봐도 뭔가 심쿵하더라고요. 몸매가 되게 좋으시고, 지금도 되게 예쁘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 1984년 작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1985년에 또 요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뼈와 살이 타는 밤, 약간 살인 이런 공포 영화가 아니고요. 이제 포스터가 봐봐요. 포스터가 대범해졌죠.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가운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무릇하게 여자분의 전라가 다 표현이 되는. 이건 막 보고 싶은 펌프가 오는 막 그런 거죠. 뼈와 살이 타는 밥, 1985년에 흥행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현대물만 유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에로 영화계에 토속바람이 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뽕이죠. 자, 뽕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미숙 씨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이대근 씨의 출연. 이 토속 에로 영화는 이대근 씨입니다. 마님! 그래서 이대근 씨가 엄청나게 바쁘게 계속 남자 배우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물레방앗간 나오기 시작하고요. 간다 나는 간다 뽕 따러 간다.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 뽕을 보면은요, 이미숙 씨 진짜 전성기 너무 예쁘게 나와요. 약간 요즘에 송혜교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예쁘게 나오고 아주 모든 장면이 무릇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노골적인 관계 장면은 거의 안 나와요. 나 이거 왜 봤지? 어렸을 때 TV에서 이렇게 해줬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 막 이렇게 보면 물레방앗간이 나온다던가 모닥불이 불타고 있다던가 음향 효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한 거죠. 하지만 이제 포스터로 최대한 야한 거를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뽕이 엄청나게 뽕 1, 뽕 2 이런 식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에로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은 흥행을 하면 그 배우가 또 나와서 계속해서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야한 장면 나오고 기승전결만 잘 만들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작비도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주연이 여러 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상도 필요 없습니다. 자꾸 벗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속 이러한 에로 영화가 엄청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뽕에게 도전장을 내민 산딸기, 바로 안소영 씨. 역시 에로 영화 히로인 에마 부인의 안소영 씨가 이번에는 토속적인 컨셉으로 산딸기를 가슴이 익는다, 불탄다, 그리고 땄다. 이때 이 포스터를 보면은요, 실제 영화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스터로 모든 걸 다 어필하고 어떻게든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유튜브 썸네일 같지 않나. 유튜브 썸네일이 자극적인 그런 제목, 자극적인 썸네일이면 막 클릭하게 되고 조회수를 얻게 되는 것처럼 포스터에 모든 걸 다, 포스터에 막 다 공들인 것 같아요. 멘트 보세요. 읽는다, 불탄다, 그리고 땄다. 뭐를 도대체. 산딸기, 이게 이제 뭐, 뽕, 산딸기, 뭐 이런 식으로 에로틱한 이러한 토속적인 영화가 나오게 됐고, 1986년에는 이대근 씨의 인기로 이제 병광세가 나타납니다. 나 이것도 왜 봤지? 어쨌든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대근 씨의 오바 연기가 기억이 나네요. 우와! 아무튼, 이대근 씨 그럼, 많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돌쇠한테 쌀밥을 주는 그런 식의 구구절절한 내용. 이대근 씨 나오고, 원미경 씨입니다. 원미경 씨도 최근에도 중년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노라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여기 출연했다라는 겁니다. 에로 영화에. 그래서 86년 병광세. 자, 그러면서 이제 89년, 87년 점점점 이제 조금 도전적인, 실험적인 작품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늑대의 호기심이 비둘기를 훔쳤다. 그러니까 좀 문학 작품 같기도 하고, 비둘기는 사랑했고 늑대는 엔조이했다. 엔조이란 단어가 이때 80년대부터 있었군요. 이영하 씨는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젊으셨을 때 보면은 약간 외국 배우 같고, 이분은 나중에 중년 배우 아빠 역할로도 계속 나왔던 분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금보라 씨도 그렇고, 이런 약간 여성을 도구화했던 남자의 그런 내용과 번뇌 뭐 이런 것들을 그린 좀 그런 영화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갑니다. 90년대는 또 이제 비디오 붐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약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실험적인 에로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1994년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왔던 너에게 나를 보낸다. 94년 작품인데요. 저 이 포스터 기억나요. 정성경 씨가 충격적으로 청바지를 거꾸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경 씨가 엉덩이가 이쁜 여자로 되게 떴었고요. 그리고 문성근 씨 나오고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청바지처럼 꽉 끼는 가벼운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나 문구가 이렇게 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죠. 예, 그러고 뭐 90년대부터는 이제 에로 영화가 이제 조금씩 침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9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불법 복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점 비디오 가게가 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90년대 말부터 뭔가 불법다운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CD로 몰래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디오로밖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야한 이런 에로 영화들이 이제 CD로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불법 복제가 나타나면서부터 점점점 에로 영화계 시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는 이제 망한 거죠, 솔직히. 2000년대에는 여러분들 남자분들 야한 비디오 어디서 봤나요? 비디오로 보지 않았죠. 2000년대부터는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P2P 프로그램, 뭐 유명한 푸르나, 당나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운받아서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야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로 영화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야한, 말 그대로 야한 동영상, 야동이 판을 치면서 에로 영화계가 이제 완전 침체기, 2000년대는 침체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침체기 맞기 전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에로 영화의 완전 최고봉, 에마 부인 다음으로 히트친 게 있었는데 까먹을 뻔했다. 바로 젖소 부인 바람 났네요. 자, 1996년 침체기 오기 전에 마지막 대박친 작품입니다. 젖소 부인 바람 났네가 이제 진도희 씨의 큰 가슴으로 이제 히트를 쳤는데 너무 흥행했기 때문에 1, 2, 3도 나왔고요. 이거 패러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젖소 부인 바람 났네.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웃겨요, 정말. 웃긴 거, 실제로 그런 비디오가 있었어요. 연필 부인 흑심 품었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 빌려온 것도 있었어요. 꽈배기 부인 몸 풀렸네. 그런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아류작이 나오기 시작했고,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빌려보고, 이 바람났네 시리즈가 정말 흥행을 했습니다. 90년대 마지막으로 99년까지 유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는 이렇게 다 야동에 밀려가지고, 이제 침체기를 얻다가, 그 뒤로는 좀 이렇게 제목으로 좀 패러디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000년대 작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다소 야하네요.
좀 야하네요. 예, 발리에서 생긴 일을 패러디한 뭐 이런 식으로 터브레이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요. 2000년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에로 영화를 잘 보지 않고 그 에로 영화 시장이 비디오도 보지 않으면서 이제 망하게 되면서 저자본 퀄리티도 낮아지고 그전에는 이러한 에로 영화를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찍었거든요. 시나리오도 탄탄하게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그리고 자본도 이제 몇 천만 원씩 2천만 원, 5천만 원씩 막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제 2000년대에는 아주 저자본으로 막 1000만 원 이하로 만들었고 3일 안에 찍기도 하고 어떤 야한 비디오는 하루 안에 그냥 찍기도 하고 배우들이 일단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배우들은요. 20여 명 안팎이래요. 지금 에로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배우들이 20여 명도 안 되고 유명한 배우들은 에로 영화를 찍으려고 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에로 영화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하지만 요즘에도 이런 에로 영화를 꾸준히 만드는 이런 회사는 있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 그나마 이제 퀄리티가 있었던 작품은 이제 엄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이제 친구 엄마 뭐 이런 식의 엄마 시리즈. 이제 이거는 공자강 감독 작품인데 조금 내용도 교훈적이고 괜찮지 않았나. 친구 엄마. 네, 엄마 시리즈 괜찮습니다. 엄마 친구.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몰락했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 서비스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업계의 첫 번째 탈출구는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좀 짧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동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사실 야동은 너무나 민망하고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바일로 봤을 때 화면도 이제는 선명하고 모바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옴니버스식으로 짧게 만들고요. 뭐 인터넷 성인 영화관 쇼타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제작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에로 영화는 일회용 약간 자위기구와 같은 것이다. 소모물이다. 또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성도 겸비하면 좋겠지만 작품성보다는 좀 욕망 해소를 돕는 게 아무래도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서 좀 짧게 5분을 넘기지 않은 러닝타임으로 짧고 강렬한 컨텐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컨텐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 에로 영화가 어떻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러브호텔이나 러브모텔 이런 데서 상영되는 성인 전문 위성 채널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최소한의 에로 영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급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막 외국 거, 막 일본 거, 뭐 미국 거 편집해서 하더라도 우리나라 에로 영화가 특히 더 인기가 많대요. 아무래도 약간 신토부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아무튼 에로 영화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IPTV라던가 우리 여러분들 다 무슨 올레 TV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거기서 VOD로 결제해가지고 집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이제 조금 전망이 좋아졌다. 왜냐면 예전에 비디오 가게랑 비슷해진 거죠. 이제 돈은 이제 뭐 2,000원, 뭐 4,000원 이렇게 결제해서 보는 그런 VOD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VOD 시장 다시 보기, 올레 TV 이런 게 핫해졌지만 이미 이제 미리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을 시작했던 미국의 경우는 올해 모바일 포르노 시장 규모가 이미 3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요런 야한 쪽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에로 영화계가 예전에는 약간 싸구려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는 좀 정보통신과 같이 겸비한 모바일과 결합한 IT 산업과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IT 산업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이런 야한 콘텐츠에 또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죠, 여러분. 바로 VR입니다. VR. 이제는 여배우의 모습을 360도로 즐길 수 있고, 이제 VR 안경을 쓰고 VR로 할 수 있는 그런 VR 시대가 열렸고, 심지어 성진국인 바로 일본에서는 증강현실을 겸비한 AR까지 여배우의 그런 뭐 얼굴하고 몸매가 똑같은 그런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와 같이 이제 AR까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로 영화가 이제 에로 시장이 망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오히려 새롭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다시 이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소 약간 무흐해지고 있는데요. 약간 무흐한 주제로 바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에로 영화계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좀 무흐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안 보여드렸네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식의 약간 VR 해가지고 이렇게 CD를 사면 이렇게 좀 그 아바타와 같이 이게 교류하고 야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좀 옛날 프린세스 메이커랑 좀 결합한 약간 야한 이런 버전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장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제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한나TV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